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9일 오후 3시 37분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로 대선판이 짜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도는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왜냐? 바로 대장동 게이트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국민들의 55% 정도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55%. 여기에다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또한 65% 정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가 한 35% 정도 되는데 어쨌든 압도적으로 여론에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대국민 호소문에서 자신이 만약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부패 척결의 말하면 전문가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을 부패 척결의 적임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을 부패의 몸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러되면 선거판이 정과사범 대장동 게이트 주역 이재명 대 전 검찰총장 조국 수사를 한 그쪽 동네 이야기로는 칼잡이라고 불리는 특수부 검사 출신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칼자루를 쥔 쪽은 어떻게 될까요? 칼자루를 쥔 쪽은 윤석열 쪽이 되는 거죠. 이거 방어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에 딱 이 초점을 맞추고 연일 검사의 논리로서 전문가의 논리로서 이재명 후보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바로 그런 검사 기질을 발휘한 글입니다. 황무성 사장이 왜 그만두는지 몰랐다고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겁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며칠 전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다운표하고 사직서 써주세요. 아니면 저나 사장님이나 다 박살이 납니다. 다운표 갖고 7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집요한 사직 강요를 한 빼박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도 이재명 후보 측은 어제 황 사장의 자작극이라고 역공을 취하며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본인의 사기죄 피의 사실을 숨긴 데 따른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해명했습니다. 강요가 아닌 정당한 사퇴 권유라는 식입니다. 만약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황 사장 찍어내기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 퇴임 기자회견에서 그 양반이 퇴임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성남시 산하기관장에게 문제가 생겨 사퇴를 권유하는데 인사권자인 시장이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녹취록을 보면 황 사장이 사직을 강요하는 유한기 본부장에게 정 실장과 유동규가 떠미는 것이냐라고 묻자 유 본부장은 유도 그렇고 정도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만약 이 후보의 설명처럼 황 사장이 왜 그만두는지 몰랐다면은 유원, 유투, 정 등 이재명의 문고리 3인방이 시장 몰래 호가호위라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더한 무능하고 허수아비인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사퇴를 종용한 이 후보의 측근이나 황 사장을 박살낼 사람은 황 사장의 인사권자인 그분 한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황 사장이 왜 그만두는지도 몰랐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황 사장 찍어내기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 규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팩트입니다. 화천대유 설립 일자에 맞춰 사직 강요가 이루어졌고 황 사장이 대장동 범죄 설계의 걸림돌이 되니까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그랬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황무성 씨가 말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재명 떳떳하면은 특검하라. 어떻습니까? 요사이 윤석열 전 총장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쫙 모아놓으면은 그게 바로 이재명에 대한 무슨 고발장 비슷하게 여겨지는데 특수수사에서 제1인자고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직접 쓴 글이니까 그 논리 구성이라든지 초점을 딱 잡아내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해가지고 대선판을 계속 끌고 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토론을 해도 그 토론장은 결국은 이 대장동 게이트로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슨 정책 이야기라든지 안보, 외교, 경제 정책 이런 거 국민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걸 덮으려고 이제 문재명 세력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죠. 문재인 플러스 이재명 합쳐서 문재명 세력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교황을 만나가지고 무슨 남북관계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려고 합니다. 2년 전입니까? 3년이 됐네요, 벌써. 2018년에 교황을 만나더니 교황이 김정은의 초대장이 오면은 북한을 방문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문재인 측이 발표를 했는데 초청장도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초청장 온다고 해놓고 3년이 지났는데도 초청장 안 왔는데 또 교황 만나가지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 알죠. 종전선언 이런 거에 다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이다. 집권 연장을 위해서 김정은 세력 불러들이려고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가담해야 되느냐라고 아마 냉소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장난 치면은 칠수록 대장동 게이트라는 수렁은 더 깊어지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빨리 가라앉는 그런 구조가, 여론의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여론의 수렁이라고 그럴까요? 사필 규정이 되는 날이 바로 내년 3월 9일이 될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